느낌이 사실 여기서도 지원 유세에서 국민의힘과 정부에 부족한 게 있는데 바꾸고 싶다. 그런데 내가 바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비슷한 느낌이 든다. 이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를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알고 있다 이런 거고요. 대통령한테 계속 건의를 하고 그렇죠. 있다고 하는 건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다들 후보들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실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말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반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리고 거잖아요. 내가 바꾸고 있다. 건의하고 있다. 뭔가를 윤 대통령에게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 공치사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조혜진 의원 얘기하셨지만 동아일보 8면 보시면요. 이게 표현에 관한 문제인데 대통령한테 이 문제 좀 풀어주십시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일 때는 뭐 사안 자체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불쾌한 감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기존의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나오는 패턴이 그렇잖아. 여권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살자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야? 이런 반응 나오잖아. 굉장히 불쾌했다, 격노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보통. 지난번에 그 황상무 수석과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뭐라고 했더니 대통령실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직접 확인했다 그러잖아요. 김은혜 전 수석이나 그다음에 이용 의원한테. 그렇죠. 그리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고위 관계자가 자기들 살겠다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정신 차려라라고 했다 여당한테. 그런 반응이 지난번에도 나왔죠. 맞아요. 근데 조혜진 후보가 저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그런 말도 나올 수 있지 이랬을까. 아니 지금 대통령실 얘기가 대통령실 관계자 멘트로 자꾸 언론 보도 특히 보수 언론에다가 보도가 자꾸 나오면서 굉장히 부담될 거예요. 아니 너무 솔직하잖아. 그렇죠. 좀 가려둬야지. 대통령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니까 이게 오히려 악재가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다 입틀막 해놨을 것 같아. 다 절대 바깥에서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나가게 해라고 아마 틀림없이 입단속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후보들이 볼 때 이렇게까지 대통령한테 격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대로 드러나는 기사가 있어요. 동아일보 1면 보시면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근데 그 얘기하기 잠깐 전에 아까 요 직전에 동아일보 이 기사 잠깐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팔면에 무릎 꿇고 사과 한동훈한테 뭐 이거 한동훈의 2조 심판론 안 먹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뭘 설명해 드리려고 하냐면 2조 심판론. 그렇죠.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바로 직전에 공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 열심히 바꾸려고 노력합니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 후보들이 그것조차도 안 믿는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사에 보면은 예를 들면은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안철수 이 의원도 후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령 2조 심판론은 지금 통하지 않는다. 여당의 대화 상대는 국민이 돼야 한다. 야당 욕만 한다고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후보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선 필패 위기감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 요구까지 나왔는데 그게 말씀드린 게 조혜진 의원이 얘기한 거죠. 다만 당내 후보들이 이렇게 들끓고 있지만 사과 요구는 그래도 선을 넘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의정 갈등에 대해서 열린 자세와 유감 표명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게 대체적인 기류다라고 이 보도는 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편으로는 내가 바꾸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계속 이제 주장하는 게 2조 심판론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조국 심판론이고 그리고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조금 해석을 덧붙이자면 민생 얘기나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했는데 뒤에도 좀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다 효과 없고 다 실패했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검사 논리, 공소 제기의 논리, 이 범죄가 얼마나 악독한 범죄고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느냐를 잘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전공을 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내에선 2조 심판론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기사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서울 서대문을 후보는 2조 심판론 같은 남탓보다는 더욱 낮은 자세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서병수 부산권역 선대위원장은 한 위원장이 눈에 띄는 피부에 와닿는 민생 메시지, 정책을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서울권역 선대위원장은 고물가 시대에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고충을 아우르는 과감한 사회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2조 심판론 얘기하고 자꾸 뭘 우리가 바꾼다라고 얘기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되겠느냐. 당내 여론이 지금도 이렇다. 동아일보 기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에 또 붙어 있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공개 사과가 하책 중의 하책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 그래요. 반박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한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무릎 꿇고 지난 2년 동안 잘못했다고 사과한다고 해서 민주당 찍으려던 표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수에서 대통령감도 아니라며 있던 표도 떨어질 것이다. 이 하책 중에 하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쪽 얘기가 더 대통령실에 잘 받아들여질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대통령이 여긴 강동구는 또 왜 갔는지 모르겠어. 강동구 명성교회 갔잖아요.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을 했는데 여기도 강동구도 지금 거의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지역이잖아요. 선거에 목매는 거 참 좋긴 좋아. 평상시에 잘하지. 다 뜯어 말리는데 다 임명하고 뭐 다 그거 옹호하고 감싸다가 다 이런 사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꼭 움직이는 거 보면 선거 겨냥해서 움직이는 게 막 눈에 보여.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여기에 축하 인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저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 저와 우리 정부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일어서실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살피고 이분들께 힘을 드리겠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걸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 난. 그리고 명성교회 이제 강동구에 있는 명성교회는 대형 교회이고 아 그럼요. 목사님은 또 보수적인 이제 성향 또 너무 종교인을 그러면 안 되는데 보수적 성향의 이제 목사님이다 이렇게 분류하던 분들이었어 가지고 그것도 좀 그렇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분위기가 이렇게 여당 후보들이 계속 이렇게 볼멘소리하는 이유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아까 네, 보여주다만 지면이 맞아요. 하여튼 어쨌든 읍소 전략은 대통령도 취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취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진짜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뭐 선거 앞두고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이렇게 대통령한테 여권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나 대통령의 태도를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를 앞서 제가 잠깐 동아일보 일면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이어가다가 다 못 해드렸는데요. 동아일보가 여론조사를 했다 그래요. 창간 104주년을 맞아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8일, 29일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가 일면 제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투표일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5.5%,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34.7%로 나왔다고 합니다. 양당 격차는 10.8%포인트로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니까 오차 범위 밖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정부 견제를 위해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2.5%였고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33.4%로 9.1%포인트 차나 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 걸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제 여론조사가 지금 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28일, 29일에 이제 진행이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29일 오전에 이제 이종섭 대사가 사퇴했기 때문에 이 변수가 안 들어갔다. 근데 일부 반영은 되긴 됐지만 뭐 100% 반영되진 않았지만 반영은 되긴 됐다라는 점에서도 이게 얼마나 또 반등의 기회가 될 거냐 이런 것들은 미지수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국민의힘에 열심히 문제 제기하는 민주당의 악재가 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부동산 악재나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양문석 후보 문제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지금 이 악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민주당하고 양문석 후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사실은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이 문제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오늘은 거의 그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 거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보수층이 결집을 할 거냐. 요거는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상황은 계속 안 좋단 말이에요. 안 좋은 상황이고 이거 여론조사 결과를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기 그렇죠. 어렵지만 숫자이기 때문에 또 아마 들으실 때도 귀에 그렇죠. 쏙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지역별로 봐도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나눠봐도 지금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여기서 다 드러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